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한 사주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최근에 아주 극악무도한 범행이 밝혀졌고 24살밖에 안 되는, 정말 겨우 24살이면 우리들의 자식이잖아요. 누구라도, 그죠? 그 아이가 새 모녀를 살인하였다고 합니다. 자, 확인해 보면 당연히 소시오패스의 한 유형이고요. 한 사람에 대한 집착, 스토커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도 소시오패스도 다 공통점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점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병폐이고 장애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모모 씨, 유모모 씨 유명한 분들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사주를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겠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은 밝혀지지 않은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화이트 사이코패스 이런 경우는요, 우리 주변에 정말 훌륭한 분들, TV에서도 막 나오는 약사분들, 의사분들, 이렇게 정말 식자층에서도 그렇게 소시오패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본성적인 부분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캐나다의 그 박사에 의하면 소시오패스를 또 사이코패스를 점검하는 점수가 있는데 40점을 기준으로 일반인들은 15점에서 16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 같은 경우는요, 이름은 최대한 말하지 않을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36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그 점수가 굉장히 높다면 어떤 그룹이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그렇게 24살 어린 나이에 3명의 모녀를 살해한 그 사람의 신상이 밝혀졌습니다. 얼굴도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건 패스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사주를 분석해 보았더니 연은 패스할게요. 24살 이렇게 알아두세요. 기의 월에 신유일에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이코패스에 아주 가까운 그 유형 중에 첫 번째 조건은요, 60갑자 중에서 간여지동 사주들의 한 유형인데요. 간여지동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도 있고, 예를 들면 병호일주도 있고, 경신일주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유일주나 임자일주, 을묘일주, 당연히 저는 다 만나봤고 그분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장간 속에 묘가불이 있고 자임계가 있고 유경신이 있어서 지장간 속에서도 모두 다 금기운, 여기는 금기운, 여기는 목기운, 여기는 수기운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일주들은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지장간 속에 화의 기운 같이, 목의 기운 같이 기운이 여러 가지로 틀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여지동사주들은 유난히 자기 일간과 일지가 같은 형태를 가져요. 같은 기운을 갖다 보니까 어떤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 아니면 하나밖에 기운이 없는 거예요. 모든 기운을 그렇게 해서 써요. 장점은요, 하나의 삘이 꽂히면 끝까지 돌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진해서 무엇인가 성공에 이르게 되는 사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삘이 하나로 꽂히는 사람들은 잘못 꽂히면 그게 굉장한 사이코 아니면 소시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질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임자일주 분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큰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분이었고요. 또 신유일주는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면에서 집중도 있는, 밀도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요일주 중에서는 또 학문적인 일을 다루는, 예를 들어서 예술가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자제분이 이런 사주를 가졌다면 반드시 꼭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육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어떤 인성교육에 대해서 더더욱 특별한 각별한 교육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분들 나쁜 사람들 아니었어요.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후덕하시고요. 돈도 참 잘 쓰는 분이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내 것이 아니라고 딱 느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집중력,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그 스토커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 근데 월지가 신금이 또 있다. 여기는 다교자고 얘는 원숭이 신자거든요. 이렇게 모두 금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 더더욱 큰 어떤 역할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사주들, 또 임자일주에 월지가 자수라던가 묘일주에 옆에 임목이 이렇게 있다던가, 이런 사주들도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요. 왜? 자기 간여지동 하나만도 벅찬데 옆에 묘인 더 있어요. 임자 하나만 있는데 또 여기 옆에 임자뿐만이 아니라 임자겠네요. 그죠? 월지에 봤을 때 여기에 또 하나 해수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자축 수국을 딱 이루면서 가는데 거기에 금생수가 없다면 더더욱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신유일지도 신월에 태어났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시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사주만 알고 있어도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또 우리 가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가면 좋을까? 어머님들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주 중에서 금기운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분도 유모모 씨, 아주 유명한 아마 종신형 선고 받았겠죠. 무기징역 이렇게 받았겠죠. 진유합금으로, 여기에 만약에 유시라고까지 한다면 진유합금으로 이루는 합의 작용에 의해서 금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이 태과한 사주인데 그 사람들은 끊고 맺는 게 너무나 강렬합니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너무 극단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괴강살 아시죠? 괴강살, 또 백호대살, 이런 게 막 중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잘못 썼다, 그죠? 경술이 되겠다. 경술, 경진, 무진, 이런 경우는 경술, 경진, 괴강에 무진, 백호대살까지 다 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모모순 이런 분도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도 경술에, 경진에, 괴강살을 다 끼고 있는 사주였습니다. 아마도 시도 역시 그런 역할을 가졌을 텐데요. 이럴 때는 괴강이 중첩되거나 백호대살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양인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목에 갑인, 인묘, 자, 묘월에 태어난 간목이다. 이런 경우도 양인살에 속하거든요. 근데 양인살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낯선 칼에 대해서는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내 중심을 딱 갖고 있는 장점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격은 아주 극단적이고 포악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자기 자신을 더 강렬하게 다루려고 하는 이런 장점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괴강까지 같이 온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갑인뿐만이 아니라 양인은 양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이라면요, 마찬가지고 임자가 역시 양인을 같이 끼고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괴강, 백호대살, 양인이 모두 다 갖춰져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 어머님이 꼭 사주를 보셔야 합니다. 자제분의 사주를 보셔서 이런 사주들을 가졌다면 각별히 어떤 인성교육을 위한 어떤 그 특별한 교육, 그런 것에 더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키울 때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유난히 아이하고 친구들하고 싸우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청소년기 아이들이 막 왕따 시키고, 신문에 요즘에 무지무지 무서운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당 같은 곳에 그 인성교육을 위해서 보냈는데 거기 가서 크게 어떤 학교 폭력, 그런 학원 폭력을 겪는다던가 그런 사주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런 가해자 아이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지에 없더라도 대운에서 누구라도 한 번은 와요. 세운에서도 오고요. 그래서 저도 경험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괴강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사주가 괴강년을 또 만나요. 또 백호대사를 플러스해서 만나요. 사주에는 중첩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번 더 들어올 때 무엇인가를 확 치고 나가는 그런 현상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호대사를 원래 가지고 있는데 그 사주에 백호대살이 더 오는 해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대형 사고를 치는 그런 세계를 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더더욱 가정교육이 중요한 세계를 살게 됩니다. 특히 또 하나, 인사신 삼형살을 사시는 분들도 본인에게 인신충을 받고 있을 때나 사신합수의 인사형살을 받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형살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되는 그 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사이코패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크게 다치는 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신 삼형살 가진 분들은 딱 오면 벌써 사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 시기에 크게 다쳤죠. 백발백중입니다.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고, 관이 고에 빠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평범하고 멀쩡하다가도 이렇게 관이 고에 빠지는 그 시기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귀문관살이라고 해서요, 사주에 귀문관살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문관살이 집중적으로 집약되어서 2개 이상이 막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이런 경우도 자기 사주에 꼭 확인해 봐야 할 일입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우리 주변에 정말 널려 있다고 보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 해운과 대운을 잘못 만났던 그 경우에는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경우는 가족의 행복, 가족의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남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고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 그런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24살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런 걸 치유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사회문화를 만들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모두 다 본성은 착했으리라고 보지만 이 자신의 타고난 어떤 기운을 잘못 써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조금만 사주를 알고 그 사주를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더더욱 한 10배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머님들, 자제분들의 사주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세력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주철학자 연조입니다. 감사합니다.